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7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13편이나 되는 시리즈로 되어 있어서 이걸 다 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움과 슬픔 뿐 아니라, 그래, 인간은 정말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무심코 한 말이나 무심코 한 행동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영혼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17살짜리 청소년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살을 하기 전 13개의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이 자살에 이르게 한 과정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걸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친구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한 편마다 자신이 상처를 어떻게 받았고 왜 힘들었는지 그녀는 구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데이트에서 데이트를 했던 남자에게 미끄럼틀을 타다가 그만 그 남자아이가 사진을 찍는 바람에 속옷이 노출된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진은 전교에서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날 데이트했던 남자아이는 자랑스럽게 또 허풍을 떱니다. 자신이 그 아이와 잠자리를 했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또 짝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자신의 집까지 쫓아와서 몰래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는 바람에 이것도 전교에 퍼져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그 자살한 여자애가 해프다는 소문을 내고 그녀는 그런 억울한 평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사실 한 명 한 명 면면히 보면 다들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또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명문대학에 가려면 자신이 아무런 흠집도 없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 모두 유리하게 말을 하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점점 이 소녀는 고립되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혹시 학교에서 어떤 따돌림을 당한 것은 아닌지, 학교에서 이 아이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의문을 품고 그녀의 죽음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의 삶은 망가져 버렸고 매일매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딸로 인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분명히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것 같아요. 이 미드가 무엇이냐? 미드는 루머의 루머입니다. 제목은요. 그리고 원제는 따로 있어요. 13 Reasons Why라는 게 영화 원래 미드의 원 제목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인간은 정말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처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놈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고 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부모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거의 학대에 가까운 폭행을 당하거나 거의 모멸적인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라고 해서 또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무수한 상처를 우리는 받고 자랍니다.
특히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군사 문화가 학교까지 침투해 있던 때였고 고등학교 때는 교련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며 아픈 상처를 알고 싶으시다면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그렇게 정확하게 재현하였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힘센 아이들은 힘없는 아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모멸감을 줍니다. 거기다 선생님의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인격이나 권리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아이들은 군대의 병사처럼 대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힘센 권력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쥐죽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제 경험인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교탁에 사다 놔야 돼요. 사다 놓지 않으면 그날은 완전히 한반 아이들의 매질 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음료수를 사다 놓는 날은 평온하고 평화롭게 수업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우리는 그저 참고 지내야 했고 고등학교 시절은 그저 거쳐가는 곳이고 빨리 졸업할 날만 기다리곤 했습니다. 네, 우리 직원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면 테이프로 붙인 이 휴대전화가 지금 자꾸 밀려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받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런 상처들을 안고 그들은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받은 욕설과 매질이라는 상처를 아는 채 말입니다. 네,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녹화가 난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양면 테이프가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제가 물건을 아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접착력이 떨어져서 휴대전화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물론 그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받은 욕설과 매질이라는 상처를 아는 채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죠. 요건 했던 말이죠. 그리고 사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패거리 문화, 텃세 문화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선후배라고 해서 자기 후배에게만 특전을 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상처를 받죠. 은근히 패거리를 형성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그러니 그런 패거리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상처를 안아야 하고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운명을 짊어진 채 직장 생활을 해야 하죠. 물론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고 싶지만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나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버틸 뿐입니다. 마음엔 깊은 상처를 안고 말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직장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이죠. 직장 상사는 아래 직원들을 쥐어짜서 어떻게 하든 성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위적이고 파렴치한 직장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을 자신의 하인처럼 부려먹죠. 술을 좋아하는 직장 상사를 만나면 그냥 죽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술을 많이 마시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가 시간을 즐기려고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가 술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2번씩 회식을 해서 자신이 즐기지도 않는 술을 계속 먹어야 되는 부하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회식까지 참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 거죠. 게다가 휴일까지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일요일에 모두 모이라고 해서는 등산을 가자고 하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따라가서 본인은 좋아하지도 않는 등산을 다녀오고 나면 휴일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자괴감이 들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하느라 또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같은 직장 동료와도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을 가로채서 직장 상사에게 아부를 하는 직원도 있고 힘든 일은 모두 자신에게 맡기고 자신은 쉬운 일만 하려는 동료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란 것이 팀워크가 잘 맞아야 하는데 회의를 할라 치면 항상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방해하는 동료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부하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일을 지시해도 이립저립 빼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농땡이를 부리게 되면은 누군가를 일을 해야 되니까 자신이 도맡아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치도 없이 일은 밀렸지만 밀린 일 두고 부하 직원이 칼퇴근을 해버리니 속이 탑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직장 상사한테 깨질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처받는 것은 부부간에도 존재합니다. 분명 결혼 서약을 할 때 서로 사랑해주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평생 상처투성이로 살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욕설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또한 은근히 처갓집 흉을 보고 자신의 학벌이 배우자보다 낫다고 은근히 또 잘난 체를 하거나 비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집 남편들은 돈을 잘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뭐하냐고 비아냥거리는 아내를 만날 수도 있죠. 자신도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힘이 빠져서 일할 맛이 안 나고 자신이 무능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인간이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집 시댁은 재산이 많아서 아파트도 사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주는데 당신 집안은 우리가 보태줘야 할 처지라고 불평을 들을 때면 속이 상하고 아내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처가 굳은 살이 돼서 상처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데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서 우울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 부모나 형제들도 내 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내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걸 어려워하며 어떤 것에 상처를 받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외로우십니까? 더 힘들다고 여기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속성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맞다고 여기는 한 우리는 타인에게 또 사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처받는 걸 기정사실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면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저들이 또는 그들이 또는 부모가
또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식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모르니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 그들은 나에 대해 몰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알고 있지 않아 라고 혼잣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처는 덜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런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역지사지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심지어 인터넷 댓글을 달 때도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하는 행동 중에 내가 남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우울하게 하고 심한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실마리가 되고 그것이 확산돼서 사회 전체가 상처를 덜 받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나도 분명 남에게 사소한 말 한마디로, 사소한 행동 하나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뭔가 우리 사회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또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말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선순환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남들이 주는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에 또 놀아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각은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고 부정확하고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남들의 말이나 행동에 자신도 같이 놀아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변덕스러움에 내가 같이 놀아나서 피해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내 인격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대로 내 자신을 내가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과잉 일반화의 덫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사소한 한마디 말에 내 인격 전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내 자신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저 그것은 사소한 말이고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자신을 지켜보다 보면 그런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이며 지나가는 행동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더라도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